좀 봐도 되죠? 아유, 집 깨끗하게 써서 돌변만 하고 들어와도 되겠다. 깨끗한 집을 싸게 내놔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래 실종입니다. 자, 오늘까지 기준금리가 4번 연속 오르면서 전처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일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대출받아 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정말 그렇게 거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7월에요. 600건 약간 넘었습니다. 네. 많을 때는 한 달에 15,000건 정도 되었던 거에 감안하면은 네. 거의 뭐 거래 절벽, 뭐 거래 실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심리가 네. 한마디로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6월 이후부터 그렇게 얼어붙기 시작했는데 네. 매수자들은 왜 관심이 그렇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일단 금리가 오르니까요. 좀 대출을 해서 집 사기가 좀 겁이 나죠. 또 집값이 또 더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한두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요자들이 군집행동이라고 그래서 네. 약간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네. 지금 거래 절벽의 뭐 큰 원인이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보통 같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집단 심리가 좀 작동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언제까지 안 살까요, 이분들? 아마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신호, 예. 그리고 집값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 그런 신호가 있어야 거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근데 있습니다. 보통 거래라는 거는 이게 매도와 매수가 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매수자만 말씀을 하시니까 매도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물 많습니다. 매물은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매물이 쌓이고 있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네요. 추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만 보더라도 지금 결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네. 매수자들이 어떻게 보면 변심,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도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가격이?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많이 빠진 곳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네. 뭐 5억까지 빠진 데도 고점 있어요. 대비. 예. 네. 근데 그보다 정확한 거는 이제 실거래가로 네. 보면요. 많이 빠진 곳은 뭐 30%, 40%까지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워낙 거래가 없으니까 이게 한두 건 케이스로 또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그거는 좀 문제가 위험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과연 거기가 또 중개 거래인지 집 거래인지도 봐야 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가격이 좀 네. 급락하고 있다. 이것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이 빠진 지역은 어딘가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세종시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네. 거의 4%에 육박할 정도고 경기도를 좀 주목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그다음에 화성시가 네. 2%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특별히 많이 빠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가? 아무래도 제가 추산을 해보기를 MZ세대들이 네. 이제 서울에 집을 사기에는 좀 돈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권으로 좀 몰려갔던 지역들이 좀 많이 올랐고 예. 또 빠질 때는 좀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이들 지역이 다 GTX 어떤 개발 재료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뭐 동안구 그다음에 영통구, 의왕시는 대부분이 네. GTX C 노선입니다. 그 호재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더 많이 빠지는 거다. 그리고 화성시는 동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역시 이제 GTX A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MZ 세대들이 좀 몰려갔던 곳, 예. 그 다음에 GTX 재료가 있었던 곳이 결국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최근 상승을 주도한 세대가 MZ세대라고 하셨는데 이달부터 그 LTV, 네. 그 주택담보 인정 비율 이거 많이 풀어졌잖아요. 그럼 다시 또 사지 않을까요? 저는 안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MZ 세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MZ 세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5억 원을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겠다. 5년 동안. 그런데 안 사겠다는 거예요. 왜요? 일단은 집값이 더 떨어질 거로 보는 것 같고요. MZ 세대는 기본적으로
당군 이래에 가장 재무지능, 그러니까 금융 IQ가 높은 세대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금리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 세대들한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부담되는 측면도 있고요. 제가 저도 대출을 해서 집을 사봤는데 대출이 많으면요. 부부 싸움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부는 대출 많지 네. 않아도 싸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영끌 비투를 해서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또 그렇게 공격적으로 집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많이 올랐던 지역으로 하면은 또 노도강이라는 네. 지역이 있잖아요. 예. 예. 노원, 도봉, 강북. 예. 여기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역인데 여기도 많이 빠졌던 것 그렇습니다. 같고. 이 MZ 세대의 어떻게 보면 족적과 관련이 네. 있는 거예요. 강남 집은 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려갔는데 강남 3구는 그럼 어떻습니까? 빠지긴 빠졌죠. 그런데 도봉이나 노원보다는 하락폭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남하고 송파 지역은 네. 집값이 좀 비싸잖아요. 덜 오른다? 예. 이게 KBC제로 예.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네.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가수요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폭이 좀 네. 덜하다 그런데 근데 그러면 강남이 집값이 안 빠지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강남은 불패라고 그러는데 저는 불패라고 믿지 않고요. 강남 덜패라고도 얘기합니다. 덜 빠진다? 조금 요번에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요. 네.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하락기 때 제 기억에 한 2006년도 네. 그때 보면은 오히려 강남이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지금과는 또 다른 건가요?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아마 2006년에 버블 세븐 기억하시죠? 네. 주로 판교라든지 그 일대의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질 때는 더 빠지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비강남의 반란 예. 혹은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강북과 수도권 쪽으로 수요가 몰렸다. 오히려 강남이 덜 올랐다 그거에 비하면은 근데 금액으로 보면 많이 올랐지만 근데 상승률로 본다는 상승률로 거죠? 보면 조금 알겠습니다. 덜 올랐다 이렇게 자,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집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집값은 금리가 네. 결정한다. 그래서 금리를 뭐 적어도 추가적으로 올린다는 데 대해서는 네.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 조정기, 그 변곡점을 네.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좀 더 봐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좀 주목해 봐야 될 시기는 있습니다. 네. 내년 한 1분기 정도. 1분기? 왜냐하면 그때 가면 금리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내년 5월 9일까지인데 뭐 그 이전에 뭐 연장하는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예. 또 정부의 뭐 추가적인 규제 완화 뭐 카드가 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를 조금 뭐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은 전망보다는 또 대응이 중요한 네. 시장이니까요. 이 하락기에도 꼭 집을 사야 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좀 어떤 걸 주의해서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대출을 좀 줄이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매수자분들은 네.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봐요. 과거에 어떤 그런 하락을 하다가 상승할 때 보면은 네.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네. 때문에 너무 그렇게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타이밍 말고 입지를 선정할 때는 뭐 대규모 단지보다 소규모 단지를 주의해야 되는 주로 그런 대규모 거 단지, 랜드마크 아파트가 하락할 때는 더 빠집니다. 예. 왜냐하면은 소규모 단지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규모 단지는 그 네. 많은 아파트 중에서 한두 개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랜드마크 아파트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시는 알겠습니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는 시세 포착이 안 되니까 네. 랜드마크를 등대 삼아서 보고 판단해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Y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